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동시에 조금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일터에서 부대끼던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옆에 붙어 있지도 않지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소한 갈등에도 민감해지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창처럼 작용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말투, 행동, 계산 방식 등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값 하나에도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지요. 예를 들어 매번 다음에 내가 낼게라며 밥값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음에 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웃어 넘길 수 있어도 횟수가 쌓일수록 이 사람이 날 우습게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과 밥을 먹다 보면 정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목만 계산하려 들지요. 난 음료 안 마셨으니까 빼고 저 반찬은 손도 안 댔어 하며 계산서 앞에서 꼼꼼히 따지는 모습에 당황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관계보다는 이득을 우선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마음을 나누기보다 셈을 따지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과연 친구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경우는 밥값을 마치 교환수단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나 부탁 좀 들어줘. 이 밥은 공짜가 아니야 라는 식의 말과 태도는 듣는 사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더 싫어지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상처를 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지 물건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유형은 남이 밥을 산다고 하면 유독 비싼 메뉴를 고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저렴한 식당에서 소박하게 먹더니 남이 낸다 하면 갑자기 제일 비싼 고기를 시키거나 코스 요리를 고릅니다. 물론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보는 건가?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며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덜어는 밥 한 끼 하자는 말을 꺼낸 뒤 막상 만나보면 전혀 다른 목적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험을 권유하거나 특정 종교를 소개하거나 물건을 파는 자리에 초대한 것이지요. 겉으로는 친목 도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는 만남입니다. 이런 자리를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수는 줄어들고 그만큼 만남 하나하나에 정을 쏟게 되는데 이런 식의 관계는 마음만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 어린 사람 한두 명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친구나 지인들과는 식사 자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라는 식의 흐릿한 약속보다 각자 내기, 돌아가며 내기, 혹은 n분의 1 같은 명확한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모임이라면 모임 통장을 만들어 각자 일정 금액을 넣고 그 돈으로 식사비를 충당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한 상황도 줄고 괜한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눈치 보며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좀 부담 없는 데 가요. 각자 내는 게 편하겠네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말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런 데가 더 좋지라고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사람의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밥값을 내는 걸 항상 회피하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언제나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계산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을 그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집안일이 많아서, 바빠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응답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보다는 나를 채워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더 가치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많이 손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마음이 넓고 여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늘 편안합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배려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 좁은 사람에게 맞춰 살아야 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지낼 시간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방향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축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각자 내기 같은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집니다. 간혹 늘 당신이 사는 사람이잖아 같은 농담 속에 담긴 진심이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니까요.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겸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제는 당당함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요라고 할 수 있는 여유, 각자 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건 좀 불편하네요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존중감. 이런 태도가 결국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는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그게 말이든 마음이든 작은 선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진심을 보여줍니다. 바깥 계산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생각, 가치관이 은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진정한 친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지치지 않고 사람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건 결국 좋은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